1969년도 제주도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한라산 등산대회 모습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등산 애호가들의 경사가 마련됐습니다. 당시에는 키슬링이라고 부르는 대형 배낭을 사용했습니다. 한 해 전 1968년의 대한민국은 냉전이라는 이름의 긴장이 일상의 공기처럼 깔려있던 시대였습니다. 그해 1월 21일, 역사에서는 이날을 121 사태라고 부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서울 한복판 청와대 습격을 목표로 난파된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총성만 멈췄을 뿐 국가는 여전히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해 1월, 한라산에서는 여대생 등반대 조난소동이 전국의 신문 지면을 채웠고, 불과 며칠 뒤 서울에서는 국가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노린 무장 침투가 현실이 됩니다. 산에서는 과잉된 공포가 만들어졌고, 도시에서는 실제 공포가 문을 두드리던 시간, 1968년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안한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시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1968년의 산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해발 1950m의 한라산을 목표로 젊음의 힘과 투지를 겨룬 이 대회는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산에 오를 자격을 사람이 나누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등산은 강인한 남성의 영역이었고, 여성의 도전은 도전이 아니라 무모함으로 불렸습니다. 우리의 동경과 욕망과 미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여자가 겨울산에 오른다는 건 기록이 아니라 기사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힘찬 용기와 투지로 대자연에 도전하는 억센 젊은이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산실이며 최고 명문 사학의 하나인 이화여대라는 이름을 달고 6명의 여성이 한라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름만으로도 이미 세상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학교,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부터 증명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눈보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보다 먼저 편견이 길을 막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산을 오르려 했던 여성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졌는지, 그 시대가 그들을 어떻게 시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8년 1월, 말없는 한라산과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던 세상 사이로 첫 여성 등반대가 조용히 발을 들여놓습니다. 새해의 기운이 아직 채 식지 않았던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제주 한라산은 늘 그렇듯 말수가 적었고, 그날은 특히나 입을 굳게 다문 얼굴이었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과 눈보라가 능선을 핥히던 그 시기, 한 팀의 등반대가 조용히 산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조난이 아닌 조난으로 불리게 될 이화여대 산악부의 첫 여성 한라산 등반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산악인이 한라산 겨울 산행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첫 여성 등반대라는 상징성은 산을 오르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등반대는 이창환 교수, 김근원 한국산악회의사, 그리고 장경욱, 정경숙, 이양준, 진환숙 학생까지 총 6명이었고, 여기에 포터 3명이 동행했습니다. 코스는 관음사였습니다. 무리한 선택은 아니었고 계획 또한 정석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개미등에 도착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레 몰아친 눈보라와 강풍은 삼각봉 트래버스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은 위험했고 무모했습니다. 등반대는 판단했습니다. 물러나자. 탐라계곡 대피소로 후퇴한 뒤 날씨가 풀리면 다시 도전하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산악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었고,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비난할 구석이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바로 그 후퇴의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산을 위해 짐을 꾸리던 중 포터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인식에는 작은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포터들은 등반대가 곧 뒤따라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고 등반대는 잠시 더 상황을 정리한 뒤 하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관음사 쪽으로 내려온 포터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등반대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포터 중 한 명인 백모 씨가 내려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내용은 단순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대 등반대가 식량도 거의 없고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이 한 문장은 산을 넘어 도시로,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라디오는 속보를 쏟아냈고 신문은 경쟁적으로 대문짝만 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화여대 한라산 등반대 6명 조난. 중앙일간지 특별 취재기자단이 꾸려졌고 기자 10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일부 신문은 이미 사망을 전제로 가족관계, 주소, 심지어 등반 전 남긴 말까지 기사화했습니다. 눈보라 속 강행, 구조 절망 우려라는 제목은 공포를 더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세상은 이미 비극을 완성해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신고를 받은 산악구조대는 즉시 출동합니다. 1월 15일 오후 3시 김종철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한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탐라계곡 대피소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인 16일 오후였습니다. 대피소 앞에서 구조대는 이상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으며 버너가 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조대가 외쳤습니다. 이보세요. 사람 있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이창환 교수가 고개를 내밀며 말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순간 구조대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난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피소 안은 정리되어 있었으며 등반대원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김현우 대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1차 구조대가 최소 장비만으로 도착했을 때 뒤이어 경찰 구조대 등의 지원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장비와 신발 상태는 오히려 이화여대 학생들보다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제주도 산악인들을 구조해줘야겠네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상황을 설명하며 하산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등반대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정상이 바로 눈앞인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산을 오르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집이었습니다. 결국 설득 끝에 하산을 결정했고 관음사 방향으로 내려오다 박시표고 밭에서 다른 구조대와 합류해 무사히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났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등반대 리더였던 장경욱은 조난이 아니라 대피였지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뒤인 1971년 또 다른 대학 등반대가 한라산에서 조난소동을 겪었을 때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조해주기 바라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제주도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가이드인 손성권의 기록에 의하면 가이드 비용이 하계는 하루 2,000에서 3,000원, 동계는 갑절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소박해 보이지만 그만큼 산에 오르는 일은 각자의 책임과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1968년 이화여대 산악부의 한라산 사건은 그래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장된 소동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언론의 폭주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한국 산악구조 체계의 민낯을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조난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위험을 피해 물러나는 것이 과연 실패인지, 구조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한라산은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산 아래에서 인간들만이 크게 소리치고 놀라고 안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란 속에서 첫 여성 등반대는 묵묵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억울하게 구조당한 사람들로 역사에 남으면서 말입니다. 그날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여학생들은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도 이제는 등산화 대신 편한 신발을 신고 한라산이 아니라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계시겠죠. 그 시절엔 조난자로 불렸지만 지금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말이야. 한라산에서 구조를 받아본 적이 있단다. 사실은 멀쩡했는데 말이지. 신문이 먼저 장례 기사를 쓰던 날을 지나 다행히 이분들은 오래 살아남아 웃으며 추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구조당했던 그 겨울은 이제 차 한 잔의 웃음거리로 남았고 한라산은 조용히 그 비밀을 아직도 안고 있을지도 산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동경과 욕망과 미의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은하를 오르만지듯 비껴 흐른 이 신비스런 눈 덮인 산줄기, 여기에 힘찬 용기와 투지로 대자연에 도전하는 억센 젊은이들,